예, 요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별도 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죠. 아까 작성한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CSS랑 동일합니다. CSS 스타일한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얘도 별도 파일에 있을 때는 스크립트한 태그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CSS는 CSS라는 확장자를 가졌었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JS라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똑같습니다. 불러 쓰는 방법은 CSS보다 더 단순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스크립트 뒤에 소스는 하고 파일 이름 주면 돼요. 물론 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거기에 그 소스가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용 없어도 되고요. 추가로 적어 주어도 됩니다. 스크립트에다가 소스, 스크립트 소스는 뭐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마치 그 이 내용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쓰기 굉장히 쉽네요.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소스는 뭐 하면 끝내죠. 추가적인 건 여기 추가로 또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건 여러 번 나와도 된다고 그랬죠. 봐. 똑같은 소스 파일을 여러 번 불러드리면 똑같은 거죠. 뭐 오류 나나? 오류 안 날 것 같은데요. 이 브라우저에서 수행된 스크립트들은 오류가 있을 경우 동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확인을 지금 안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6-3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 작성 및 블로그 앞에 했던 겁니다. 아까 작성했던 이 파일을 별도 파일 lib.js랑 외부 파일로 작성을 하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서 불러 쓰되 소스라는 프로퍼티로 해서 lib.js를 불러 집어넣어도 얘는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더 좋구나.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별도 파일에 다 담아놨다가 그냥 다 불러 쓰는 거지. 이런 그림 바꾸는 게 여기만 나오겠어. 딴 데도 꼭 바나나 사과는 아니더라도 딴 동작이 여기저기서 쓸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렇게 불러 쓰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얘기했습니다. 이벤트 리스트에 집어넣는 방법,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외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세 가지요. 아니, 다 쓸 필요, 다 할 필요 없고요. 자기 원하거나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잘 익혀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또 보여줘요. 또 보여줘. 참 마음 두껍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코드를 잘 살펴보라는 의도에서 이거 지금 깔아놓는 겁니다. 내가 뭐 보세요 할 때는 잘 안 보잖아. 꼭 보라는 겁니다. 나도 동일하게 보고 이거 뜰 때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저것도 몇 번씩 돌려보고 들어옵니다. 아유,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뭐. 내가 늘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 외부 파일 쓰도록 되어 있죠. 여기 스크립트에 live.js. 요게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외부 파일 불러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버하고 아웃이 있죠. 요게 요 코드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작업을 이벤트 리스트에 집어넣는 방법, 스크립트로 하는 방법, 또는 외부 파일 하는 방법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예제 똑같죠? 들어가 보자. 마우스 커서 올라가 있으니까 뭐냐? 보니까 이게 애플이 들어있나 보네. 처음에도 애플이었고요. 요 내용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빨리 봐버려요. 하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1번, 2번, 3번 동시에 쭈르륵 보면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HTML 문서에 삽입할 수 있구나.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URL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뭐 별건 아니죠. A 태그에 하이퍼 리퍼런스인가 href라는 속성 속에 보면 보통 URL을 적겠는데 이 속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집어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웨브 파일에 있는 것 같이 보통 여기는 이제 URL을 적거나 웨브 파일 이름을 적게 되잖아요. 클릭 링크 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물정자 써가지고 위치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는데 여기다 직접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어 넣어서도 수행이 된다는 거 볼까요 한번? 여러 가지 경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샘플인데 그냥 직접 뭐 특별한 거 아니라 동영상 안 했나 내가? 여기 자바스크립트란 말을 써야지 뒤에 나온 내용이 자바스크립트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콜론 하고서 얼러트 이건 다이로그 창 이런 창 열라는 거거든요. 이 창 거기다 하고서 거기다 메시지 클릭하셨어요 라는 메시지 요걸 내보내겠다는 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네. 별도의 브라우저 창이 열려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단순히 저렇게 메시지만 출력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URL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기술해줘도 됩니다. 어디에 쓸지는 조금 이따 생각합시다. 된다는 거 그거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href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해 주고요. 이거 또 집어넣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뭐야? 그 href 들어간 거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href 자바스크립트 얼러트 클릭하죠. 얼러트란 말 좀 흔하게 씁시다. 우리가 일반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보통 이제 웹 관련돼서 얼러트란 표현 많이 쓰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 쓰이는 또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을 여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내용을 검색하다가 뭐 새로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고창들 뜨는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위에 주소창이 붙어 나오기도 하고요. 별도 창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href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href 속에 실제 URL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여기다가 직접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게 되면 클릭해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열린다는 거죠. 브라우저에 따라 좀 틀리게 열립니다. 모양 틀려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건 클릭하면 별도 창이 열린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는 창이라고 하기보다 다이얼로그 창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거든요. 브라우저 창하고 구분하려고요. 아니구나.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창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창은 그냥 창 또는 다이얼로그 창이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저렇게 잠깐 메시지 내보내는 거 괜찮네요. 어떤 걸 눌렀을 때 데이터가 전송되었습니다. 뭐 저장되었습니다 할 때 이런 메시지 나오면 보기 좋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 쓰면 되겠네요. 또는 우리가 폼 창을 이용해서 쭉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데 잘못 입력을 했어. 그것도 이런 창에 넣어서 입력한 데이터는 규칙에 어긋났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좋죠. 그리고 꼭 확인을 눌러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잘못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바스크립트로 HTML 콘텐츠 출력하기. 이건 뭐야? HTML 콘텐츠로 출력한다고? 아니, 자바스크립트 속에,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HTML을 출력을 한다는 거지? 그런 의심을 가져야죠. 제대로 들었으면 그런 의심을 가지는데, 여러분은 학생이고 난 교수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HTML 콘텐츠를 웹페이지에 직접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까 우리 버튼 눌러서 얼러트 창 열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가변적으로 이걸 누를 때 달아온 요 밑에 메시지 표시되는데 또는 CSS 같은 경우 색깔을 변하는데 CSS 기술을 불러쓰기도 하고 또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원래 문서에는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이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는 document write라는 명령을 씁니다. document write하고 요 괄호 이렇게 괄호가 붙으면 무조건 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 요 속에다가 따옴표 속에다가 HTML 태그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요게 바로 화면에 그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H3 제목이라는 소리구나. 제목. 그리고 welcome이라는 글씨를 출력을 하라는 소리네. document write라는 명령을 만나면 요 명령이 welcome이라는 글씨가 브라우저에 표시가 됩니다. document write. 그리고 여기 보면 write가 있고 write line이라는 게 있거든요. ln 이거 라인의 약자거든요. 줄줄. 그래서 여기다 document.write line이라고 하게 되면 끝에 요게 붙는데 뭐랑 상관없습니다. 줄바꿈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welcome 나오면 커서가 welcome 뒤에서 깜빡이는데 write line이라는 걸 쓰게 되면 welcome이 나오고 커서는 밑에 줄여서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이런 씨.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빈칸만 하나 출력된다고 하네요. 내가 조금 전에 C 수업하다 왔거든. 이게 막 과목을 바꾸니까 미안해요. 다시 영상 뜨기 싫어서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뒤에 ln이 붙으면 라인의 개념이긴 한데 웹 브라우저에서는 줄이 넘어가지 않고 한 칸만 출력이 된다고?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겠네. 그 줄 바꿈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기다가 줄 바꿈 태그가 뭐였죠? 기억나요? br이란 태그 쓰면은 줄 바꿈, 여기다 br 이걸 넣는 게 아니라 br 태그를 넣으면 되네. 그렇습니다. br 태그 넣게 되면 줄 바꿈에서 밑에서 깜빡이게 되죠. hr은 기억해요? hr? 대소문자 상관없죠. hr 쓰면 뭐죠?
선이 그려지죠. BR이면 줄바꿈을 하죠. 이거 베스킨라빈스 아니에요. 오케이. 요게 좀 틀린 점이구나. 라이트 하면 그냥 현재 줄에 라이트 라인 하면 원래 줄을 바꿔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HTML에서는 그냥 빈칸만 출력이 된다. 즉 태그 안에 꼭 줄바꿈 표시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도큐멘트 라이트를 써가지고 웹페이지에 HTML 콘텐츠를 출력하는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스크립트가 여기 들어있네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펑션 쓸 때 펑션이라고 쓰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만 동작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펑션을 쓰지 않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기술했을 경우 그냥 이걸 만나면 순서대로 이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이게 뭐지? 도큐멘트 라이트 찍어라. 뭐를? 얘를. 그냥 여기다 적어도 되지 않나? 그냥 적어도 됩니다. 그냥 적으면 이거 그대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냥 적게 되면 무조건 나가는 거죠. 나중에, 지금 이건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얘를 찍을 수도 있고 찍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이 명령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가죠? 2 더하기 5는 줄바꿈 하겠네? 이거 줄바꿈 했네. 웰컴은, 얘는 BR이 없는데 줄바꿈 됐는데? 왜 그러죠? 아이씨, H잖아. 제목이죠? 제목 찍고 제목은 자연스럽게 줄바꿈을 합니다. 좀 크게 나오고 여기 간격도 조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마크 뭐지? 뭔가 꾸미는 기능인데 마크하면 배경 색깔이 들어가네요. 7입니다 하고서 배경 색깔을 집어넣어주네. 요거 노란색 나온 거 요겁니다. 마크가 저런 표시구나. 우리 마크 내가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한 거는 일부분고 많이 쓰이는 것만 합니다. 내가 가르친 게 전부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공하는 애들이죠.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교양을 갖출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듣고 얘는 펑션이 없으니까 바로 수행이 되는구나. 펑션 달고 이름 달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좀 틀려지는데. 오케이. 되는 거 확인하기요. 확인하고 꼭 왜 그런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보여주네, 또 보여줘. 예, 잘 보기 바랍니다. 아까 보였던 그 내용입니다. 몇 분 안 되니까 가능하면 삽입을 해준 거고요. 꼭 소스를 확인하는 습관 들이라는 의도에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 동영상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이라봐서 특별하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뭐 타이핑 쳐준 거고요. 무슨 예제인지 확인하라고. 그리고 코드는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얘는 스크립트 안에 펑션이란 말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만난 이 순서가 되면 그냥 쭈르륵 이 내용이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거는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다운표 내용을 브라우저에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즉 HTML 태그 내용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저렇게 나오죠. 아까 찌꺼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여기는 지금 입력받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냥 이걸 적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H3 웰컴 그 다음에 H3 적었죠. 이걸 그냥 스크립트 아닌 곳에 바디에 그냥 타이핑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나중에 필요할 때 저걸 표시하기도 하고 표시하지 않기도 할 때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하려고 예를 보인 겁니다. 도큐멘트 라이트는 HTML 문서를 저렇게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하지 않네. 맞아요. 그냥 적으면 되는데 왜 배울까?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브라우저에 표시하고 싶을 때 저 명령을 쓰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또 하려고 집어넣네. 그냥 저렇게 적어도 됩니다. 여기 적었죠? 그냥 바디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거 보여주려는 겁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 이걸 할지 저거 할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걸 쓰라는 거죠. 그냥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스크립트 바깥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저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해야 되고 그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HR 쓰면 줄 호리존탈 라인 그리게 되죠. 뭐 괜찮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라우저에 값을 표시할 때 도큐멘트 라이트를 쓰라고. 알았어. 괜찮은 것 같아. 어디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 모아놔야지. 알아놔야지. 됐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6-5번 예제입니다. 6-1, 2, 3, 4, 5 순서대로 다 돌려보고 코드도 조금씩 수정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려운 사항들 아니에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출력한 내용. 밑에 쪽에는, 밑에 거는 HTML 문서, 여기 적어놨죠? 이건 HTML에서 나오는 거, HTML에서 나온 거, 얘는 자바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면상에 똑같이 표시되지만 코드는 틀리다는 겁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그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건 좀 교양 있는 얘기 나오네. 프로그램과 코딩, 이건 뭔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게 진짜 교양이지. 프로그램 짤 필요 없이 대충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면 미리 쓴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반적으로 우리도 많이 쓰죠. 운동의 순서지, 음악회 연주 목록, 교회 가면 주보 같은 게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겁니다. 17세기 문헌에 처음 이런 말이 등장이 됐고요. 20년대 라디오를 개발하면서 라디오가 나오면서 편성 프로그램, 시간표라고 하는데 이걸 프로그램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도 과학 잡지 네이처에 컴퓨터 관련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대요. 아, 프로그램 말이 나온 지가 한 70년밖에 되질 않았네. 그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지? 그 전에 나름대로 말을 썼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 말은 컴퓨터에 처리시키는 작업의 순서를 명령어로 작성한 것, 명령어들의 집합, 명령어들의 목록,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음악회 연주곡 목록이나 주보나 졸업식이나 입학식 순서지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죠. 근데 공통적인 사항은 어떤 행사나 동작의 순서를 정리해 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이보다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는 걸로 하고요. 또 코딩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T가 좀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IT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적인 능력을 또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걸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얼마 전에 좀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중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수업, 고등학교는 안 한 것 같아, 입시 때문에. 중학교에는 재량 수업, 그런 거 있죠. 한 학기 비워서 시험 안 보고, 나름대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그때 이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늦었어요. 여러분 후배들, 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걸 배우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통 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과 코딩의 차이는 뭘까? 이 코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특정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컴퓨터 연산 기호나 의사 코드를 준비하고 또는 그 연산 자체를 의미하는데 컴퓨터에서 일의 수행 단계에는 문제의 처리와 방법, 문제의 분석과 처리 방법이나 순서, 즉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주어진 알고리즘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 정님, 코딩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소리.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도 또 그렇게도 씁니다. 단순히 주어진 순서도나 알고리즘 유사 코드에 의해서 이걸 지정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보통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좀 보통 이제 이해를 돕고 순서도의 개념을 심어주려고 블록 코딩 방식 많이 선호하죠. 스크래치라든지 또 앱인벤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학습하는 걸 많이 한다고요. 즉 주어진 알고리즘에 맞춰서 블록을 끼워 맞추는 거, 주어진 알고리즘에 맞춰서 명령어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 할 땐 코딩이라고 합니다. 수준으로 보면 얘가 조금 아래쪽 수준이고요. 얘가 위쪽 수준이죠. 프로그램은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을 합니다. 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까지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걸 지정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것까지를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말이 헷갈려요? 문제 처리 방법, 그건 프로그램. 그 처리 방법에 의해서 지정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거, 이거는 코딩. 이렇게 합니다. 코딩은 타이핑 치는 거, 프로그램 생각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도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더 대단한 거라는 거 강조하려고 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분합시다. 코딩은 좀 단순한 거고요.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프로그램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좀 선을 긋시다. 우리 꼴의 대학생인데 좀 새로운 거 배운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넘어갑시다. 썰이 좀 길었네. 어쨌든 이 용어적인 의미도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자바스크립트와 HTML 이건 또 뭐야? 아까 했던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HTML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 또 웹페이지에서 어떤 동작 입력을 받거나 계산을 하거나 가변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HTML은 단순히 문장, 그러니까 컨텐츠 내용, 웹페이지 내용을 꾸미는 용도로만 씁니다. 두껍게 해라, 진하게 해라, 색깔 칠해라, 뭐 줄을 거라 이런 일만 하는 게 HTML이에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가변적인 걸 할 때는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정적인 거는 HTML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CSS도 조금 동적인 요소가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같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내가 원하는 건 HTML을 쓰든 자바스크립트를 쓰든 다 동일하게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가변적인 요소가 들어갈 때는 가능하면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HTML은 무조건 하는 거거든. 그런 차이점 알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프로그램과 코드의 차이점, 코딩의 차이점, 알고리즘에 맞춰 타이핑만 칠 거냐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낼 거냐. 자바스크립트와 HTML 차이점은 HTML은 페이지를 꾸미는 용도로만 쓰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의 액션, 즉 이벤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결과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 구분을 해 줍시다. 예, 자바스크립트 다이알로그라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아까 얼러트라는 걸 썼는데, 그냥 프롬프트라는 그런 명령을 쓰는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얼러트랑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얼러트는 단순히 메시지를 표시하고, 참, 거짓, 또,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받는다기보단 사용자의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버튼 확인이죠. 근데 이 프롬프트라는 요 명령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창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입력 창이 있죠.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하고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쓸 때는 베리어블의 약자입니다. 변수란 소리입니다. 어떤 값을 저장되는 곳을 선언한 건데 그때 저장되는 곳의 이름을 RET, 리턴 같아요. 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잡아줬네. 요 명령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요 창이 딱 제시가 되고요. 이 창에 첫 번째 따옴표로 묶여 요 내용이 여기 설명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안 써도 됩니다. 쓰면은 그 내용이 요 창 입력창에 바로 기본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창이 열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확인 버튼, 취소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때 어느 게 눌렸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리턴되는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아무것도 취소 버튼이나 다이얼로그를 그냥 닫은 경우죠. 즉 이걸 눌렀을 경우는 여기에다 처리되는 내용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여기에 뭔가 입력이 됐는 경우는 이 부분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입력이 됐는데 확인을 누르긴 눌렀는데 확인 눌렀을 때죠. 문자 입력 없이 확인을 버튼을 눌렀을 경우는 이 부분에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데 이건 보기로 처리가 된 겁니다. 사용자가 추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입력이 없는 거 되거든요.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해고서 확인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이 처리가 되는 거죠. 물론 취소 누르면 그냥 취소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진짜 이러나? 아까 그 스크립트란 태그 안에 이걸 직접 써서 한번 실행시켜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볼까요? 되나? 예, 그거 말고 이것도 뭐야? 함수 봐, 씨. 우리 아까 얼러트 배웠죠? 조금 아까 프롬프트 배웠죠? 이번엔 컨펌이라는 게 또 있네? 확인 다이얼로그? 예, 컨펌. 아까랑 동일한 방법인데, 이 컨펌이란 명령을 쓰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입력창이 없습니다. 입력창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렀는지, 취소를 눌렀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메시지 나오죠? 넌 지금 입력값이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넣어주기 바래. 확인, 취소 나오면 확인 딱 누르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눌렀을 때 확인이 true거든요. true를 눌렀을 경우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처리될 내용,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리될 내용을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로 기술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다이얼로그 창 종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러트, 프롬프트, 그 다음에 지금 컨펌. 이 세 가지 다이얼로그 창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한다고 얘기하고 들어갈 거 훅 들어와 버렸어요. 다 이해하죠? 아까 했던 얼러트, 그리고 프롬프트,
PRO MPT겠죠? 아이고, 쓰기가 좀 나쁘네. 그리고 지금 배운 컨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세 가지 창이 있다는 거 알고서 그 차이점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쓰는 것도 나옵니다. 네, 얼러트 아까 했던 겁니다. 얼러트는 단순하게 메시지만 출력이 되고 버튼도 하나밖에 나오질 않다. 확인, 취소 이 개념은 아니고요. 단순 표시. 이럴 때 얼러트 씁니다. 얼러트는 버튼 하나, 컨펌은 확인, 취소 두 가지. 그리고 아까 프롬프트도 두 가지였었죠. 입력하고 확인, 취소 두 가지였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이얼로그 창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아주 슬라이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앞에서 설명한 다이얼로그 윈도우 세 가지 여기 한 방에 다 집어놨습니다. 요 내용 확인하면서 이건 뭔지, 이건 뭔지, 이건 뭔지. 이거 입력하니까 프롬프트네. 이거는 내용을 확인하고 취소하니까 이건 뭐죠? 이거 컨펌. 그리고 얘는 확인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건 얼러트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 꼭 작성하고 스크립트로 묶여 있죠. 이거 나눠져 있어도 되나? 저 블록하고 이 블록이 상관없습니다. 다 통짜로 봅니다. 나눠져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삽입해서 써도 되고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바뀌도 되나? 바뀌면 뭐 창도 바뀐 순서로 나오겠죠. 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뜨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 뜨고, 이것 뜨고, 이것 뜨는 건지, 이게 처리가 끝나면 다음으로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믿고 내가 읽어주기만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럼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쓰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럼 밑에 이 창은 또 뭐야? 어딨어? 이 창은 또 뭐지? 이거 누가 열어준 거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요거 이제 실행시켜보면 이걸로 봐서는 이거 처리가 되면 스텝 1이라고 찍고 얼러트 이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 되네. 되겠지. 도큐멘트 라이트니까요. 그런데, 해보기 바랍니다. 다 설명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이 할 목입니다. 꼭 돌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줄 한 줄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올 때 이런 내용이 같이 출력이 됐는지도 보기 바랍니다.